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몇 페이지까지가 선생님 숙제였니? 17페이지까지였니? 오케이, 좋아요. 17페이지까지. 몇 문제 또 모르는 것도 있지. 그치? 몇 문제 좀 모르는 것도 있지. 혹시 나온 거 있어? 몇 문제? 어떤 문제? 불러와봐. 어떤 문제 모르는 거 있어? 몇 페이지에 몇 번? 안 되는 거 말해. 응. 안 되는 거 없었어? 아연이. 어떤 거? 괜찮아. 13번에 몇 번? 아, 전체가 다 안 돼? 이거 한번 보자. 뭐 해줄 거냐면, 자, 13번에 대한 내용을 먼저 파악하기 전에 이 내용을 한번 볼게. 잘 찝어봐봐. 자, x가 0으로 갈 때가 좀 포인트인데, 봐봐. x가 0으로 갈 때 한 문자만 한번 해줄게. 자, 13페이지에 1번, 13페이지네. 13번. 13번에 1번. 15페이지네. 15페이지에 1번이고요. x x-1분의 1에 플러스 다시 4x 플러스 1분의 1. 여기서 잘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봐봐. 극한값을 찾으라고 했는데 여기다가 딱 0을 집어넣는 순간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는 포인트가 제일 중요해. 분모는 0이 될 수가 없어. 여기까지 됐지? 이해가? 그럼 분모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이 상태에서는 좀 불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면 뭐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냐면 여기 세모 보이시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어. 이해가 돼? 그럼 얘를 한번 통분을 한번 해볼 건데 어떻게 통분할 거냐면 얘 통분하는 거 아주 간단하죠? 이렇게 x-1 4x 플러스 1 통분하면 얘는 얘가 필요한 거니까 분자는 4x 플러스 1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얘는 여기 필요한 거니까 플러스 이렇게 필요한 거 맞겠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얘랑 얘랑 삭제가 되면서 얘는 몇 x가 된다? 5x가 되고 이렇게 되겠지. 이해가 돼? 그 다음에 앞에 지금 x분의 1이 곱해진 거 맞겠지?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삭제돼서 분모가 0이 되지 않고 5만 살아남을 수 있겠지. 맞아? 이해되셨죠? 그 다음 여기서도 중요한 게 있어. 그러면 여기다 다시 보면 여기다 0, 0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해됐지? 0, 0 집어넣으면 몇 나와? 마이너스 1 곱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나? 맞니? 맞아? 그럼 마이너스 1에다가 5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5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삭제 나간다는 느낌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지 않겠어. 그래서 절대로 x가 0이 될 수는 없다. 이런 느낌으로 문제를 극한값을 풀어 제끼면 되겠어. 이해 갔어? 다른 문제 또 해봅시다. 뭐 없어? 괜찮겠어? 좋습니다. 17페이지까지 몇 번까지 했어 지금? 16번까지가 되어 있나? 그럼 우리가 다시 17페이지에 17번을 보면 대소관계라고 있는데 자 합니다. 페이지 17페이지에 예제 문제를 한번 볼게. 자 예제 문제에서 보시면 자 얘가 이렇게 생겼지. 2x가 fx는 뭔지 모르겠어. 그런데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이런 어떤 부등호의 관계가 있는데 자 봐봐. 리미트 x가 1로 향할 때 괜찮니? 1로 향할 때 fx의 값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괜찮지? 그럼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어차피 얘가 1로 가는 걸 물어보는 거니까 이 함수도 리미트 x가 1로 가는 거 이 함수도 리미트 x가 1로 보내버렸을 때 극한값이 뭘로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맞지? 그럼 어차피 얘는 분모가 뭐 있는 것도 아니니까 여기다 1 집어넣어도 상관없겠지. 이해가 돼? 그럼 극한값이 몇이 나와? 몇이 나와? 2가 나오겠지. 여기 극한값이 몇이 나오냐? 1 집어넣으면 2. 근데 봐봐. 2보다 크거나 같고 fx가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당연히 fx는 뭘로 향할 수밖에 없다? 2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되겠지. 이해가 됐지? 그래서 양변을 모두가 다 같은 극한값으로 던져버리면 극한값을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그러면 18번에 대한 내용을 잠깐 보시면 18번 보십니까? 얘는 지금 x가 무한으로 가고 있는 거 맞겠지? 조금 더 일찍 출발해야겠다. 그거 건들면 안 돼. 그거 건들면 안 돼. 이쪽 들어와. 찍고 있어요 지금? 쭉 들어가.
18번에서 내용을 잠깐 보시면 뭐 이것도 선생님이 굳이 해줄 필요는 없지만 그냥 세팅을 한번 해주면 자 18번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생겼어. 얘가 지금 자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지금. 괜찮지? 그런데 문제에서 지금 뭐라 해? 문제를 잘 읽으셔야 됩니다. 언제나 고등수학은 문제의 모든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핵심 포인트에서 보면은 문제에서 지금 봐봐 리미트 x가 어디로 향하래? 어디로 향하래? 무한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지. 이번에 0이 아니라 이번에 0, 1이나 이런 숫자가 아니라 무한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무한으로 향하고 있는데 fx를 구하라는 것도 아니고 xfx를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봤지? 괜찮아? 그러면 결국에는 무슨 뜻이냐면 가운데가 지금 안 맞잖아. 맞지? 그럼 모든 항에다가 몇을 곱해라? x를 곱해라.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간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함부로 x를 곱하면 되냐 안 되냐? 함부로 x를 곱하면 안 돼. 왜냐면 부등식은 양수를 곱하냐 음수를 곱하냐에 따라서 부등의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지. 그러니까 문제 봐봐 빨리. 문제 봐봐. 뭐라고 나와 있어? 그렇지. 양의 실수 x에 대하여. 이런 말이 안 나오면 큰일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문제는 확실하게 그런 것을 여러분한테 계속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안 읽어. 이해 갔지? 읽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x를 해주면 이렇게 x를 해주고 x를 해주게 되면 자, 이 내용이 지금 양수가 되기 때문에 부동의 방향은 바뀔 필요가 없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럼 갑니다. 자, 무한으로 갈 때는 잘 필요 없고 최고창의 개수만 보면 된다 그랬지. 어차피 얘네들은 다 0으로 향할 테니까. 이해 가한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x의 제곱으로 다 바꿔주면은 얘는 어차피 0으로 가는 거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최고창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몇 분의 몇이 나와? 3분의 5가 나오지. 극한값이. 얘는 몇이 나와? 얘도 3분의 5지. 그럼 당연히 얘도 몇이 나온다? 3분의 5가 나오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이해 가요? Understand? 선생님이 풀었을 때는 굉장히 쉽게 풀리지만 여러분들 풀었을 때는 또 다른 느낌이야. 이해 가셨죠? 넘기세요. 자, 이것이 극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시 자 22쪽을 넘겨보세요. 22쪽 자 22페이지에 함수의 연속으로 갑니다. 계속 이렇게 연습할 거야. 자, 함수의 연속에서 지금 문제를 한번 볼게. 자, 몇 페이지냐? 22페이지에 예제 문제로 갑시다. 자, x는 1에서 연속이냐 불연속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 맞겠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갑니다. 선생님 한번 그림 한번 그려볼게. 그냥 그림만 보세요. 그림만. 자 그냥 그림만 봐봐. 이 상태의 그림은 연속이냐 불연속이냐 그냥 이 상태만 봐. 그냥 이 상태만. 이건 연속함수야 불연속함수야? 연속함수입니다. 그러면 다시 계산할게. 연속함수라는 이야기가 무슨 뜻이지? 연속함수. 여기다 적어볼게. 자, 연속함수란. 연속함수의 뜻이 뭘까? 그냥 안 배웠지만 그냥 한번 여러분 유추를 한번 해봐. 연속함수가 무슨 뜻일까?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 있으면 연속함수야. 이해되셨습니까?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 있으면 연속함수야. 이해 갔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연결이 되어 있으면 연속함수야. 이해 갔지? 그런데 이런 느낌. 이건 연속함수가 연속함수가 아닐까? 연속함수가 아니지. 어느 순간에. 이 순간에 연속이 아니지. 그래서 우리는 이 순간에 뭐라고 말한다? 불연속이라고 말하지. 이해돼? 또 하나 순간이 있습니다. 불연속이 되는 구간이. 이런 느낌도 괜찮지? 봐봐. 이 순간에 구멍이 뚫려 있고 함수값은 여기에 있다고 치면 이것도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이 순간에. 이 순간에 불연속이야 연속이야? 불연속이겠지. 왜냐면 빵꾸가 뚫려 있고 그거의 함수값은 여기에 있으니까. 맞지?
그러면 함수의 연속 조건은 뭐가 되는 거냐면 잘 들으세요. 이 순간을 A라고 칩시다. 이 순간을 A라고 칩시다. 왜 넌 눈을 안 맞았죠? 진짜요? 자, 이 순간을 A라고 칩시다. 그럼 무슨 뜻을 의미하는 거냐면 얘가 fx라고 치자. 자, 함수가 연속이냐 불연속이냐를 보는 거냐면 잘 들으세요. 바로 f1일 때 연속이냐를 물어보는 거잖아. f1의 함수값하고 갑니다. 리미트 x가 1로 향할 때 그때 극한값하고 서로가 일치한다면 이해가지? 일치한다면 바로 이렇게 구멍이 뚫리지 않고 이 구멍이 여기로 다시 오게 되는 형상이 되겠지. 함수값이 다시 이쪽으로 오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맞지? 그랬을 때 이것을 우리가 연속이라고 합니다. 괜찮지? 그럼 연속이냐 불연속이냐를 구별하는 거는 이것만 이야기하면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함수값과 그 순간의 극한값이 같기만 하면 되는 거야. 맞아? 그럼 한번 구해보자. 연속인지 아닌지. 실판 잘 보세요. 자, fx는 이겁니다. 그러면 f1일 때 연속이냐 불연속이 물으니까 f1의 값은 몇이냐? 1 집어넣으면 몇이 나와? 2가 나와. 그럼 다시 말할게. f1은 2가 나와. 그럼 다시 하나 더 구해야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다시 말하면 x가 1로 갈 때 극한값이니까 이렇게 갈 때 극한값이 어디로 나오냐? 그때도 2가 나오는 거 맞겠지? 그러니까 이때도 2. 둘이 같아 안 같아? 같지. 둘이 같으니까 이건 연속이다 불연속이다? 연속이다. 적으세요. 이거는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예제 문제니까 똑같이 그냥 적혀 있죠? 밑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31번에 1번, 2번을 풀어봅시다. 31번에 1번, 2번입니다. 풀어보세요. 자, 칠판. 선생님은 31-2번을 풀었습니다. 자, 31-2번을 보면 함수가 이렇게 두 개로 영역을 나눠줬으면 잘 보셔야 됩니다. x가 0이 아닐 때는 이걸 따라가지만 x가 0일 때는 이걸 따라가고 그랬으니까 x가 0이 아닐 때는 자, 하나 삭제하면 이거는 x 플러스 1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x 플러스 1을 그리면 이게 되겠죠. 괜찮아? 그런데 여기서는 0을 제외하라 했으니까 0을 구멍을 뚫어놨어. 그치? 그리고 얘는 0,0을 했으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맞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계산해야 돼. 이건 연속이야, 연속이 아니야? 연속이 아니지. 그리고 정답은 적으세요. 불연속이라고 먼저 적으시고 불연속입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림을 그려놓으셔야 됩니다. 이 그림. 그 다음에 어떻게 또 정리할 수 있냐면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f0의 값과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의 값이 같지 않다. 이게 핵심 포인트야. 알겠죠? 이랬을 때가 우리가 불연속이 되더라. 이해 갔습니까? 이때가 불연속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갔죠? 이때가 불연속이 되는 겁니다. 학교야. 이해 가지? 이때가 불연속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졌죠? 어렵지 않죠? 굿. 다음. 이제 기호를 나타내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자, 무슨 기호를 말하는 거냐면, 구간의 기호를 말하는 건데, 어떤 느낌이냐면, 한번 이거 선생님 이거 한번 해볼게. 칠판 보시면, 자, 예제 32번의 예제입니다.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예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y는 루트 9-x제곱의 정의역을 구간을 기호로 나타내시오 라고 물어봤어. 여러분들 이거 무리함수입니다. 여러분들 무리함수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가 있지. 루트 안에 뭐가 들어갈 수가 없다?
음수가 들어갈 수가 없다. 기억하시죠?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맞죠? 그러면 얘가 뭐가 돼야 돼? 이 자체에 있는 애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맞지? 그러면 x는 몇부터 시작하는 거야?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 잘 생각해 보세요. x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0 들어가도 괜찮니? 괜찮지? 1, 2, 3 괜찮지? 3까지는 괜찮아? 4는 돼야 안 돼? 안 돼. 그럼 마이너스는 돼야 안 돼? 마이너스 1도 괜찮지? 마이너스 2도 괜찮고 마이너스 3도 괜찮지? 그러면 다시 말하면 x에 대한 이게 0보다 클 수 있는 구간은 뭐에서부터 뭐까지가 된다? 마이너스 3에서부터 3까지만 그려질 수밖에 없는 거지. 왜냐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리수가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이해됐습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괜찮지? 그러면 이게 정의역은 다시 말하면 이게 되는 거고, 이거를 얘가 뭐라고 했냐면 기호로 나타내시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꼭 기억할 게 합니다. 그럼 기호는 뭐가 되는 거냐면, 잘 보세요. 이제는 우리가 원래 이렇게 쓰면 끝나는 건데, 이것도 이제 귀찮다. 이것도 이제 수학에서는 귀찮다 이거야. 이것도 귀찮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 같이 는이 들어가지. 는이 들어갈 때는 대가로를 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3, 3 여기도 대가로.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바로 이 뜻이야. 이게 이 뜻이야. 됐어요? 근데 만약에 는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는이 안 들어가면 이렇게 가로를 치면 됩니다. 가로를 치면 는이 안 들어간 게 되는 거야. 그러면 한쪽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건 한쪽은 포함이 안 된다는 거고 한쪽은 포함이 된다는 표시로 이제 우리가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다는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게 있단 말이야. 만약에 잘 칠판 한번 보세요. 이런 문제 한번 풀어볼게. 이거 봐봐. 이거의 정의역은 실수 전체가 되겠지. x가 모든 실수일 때 다 되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이거에 대한 영역을 어떻게 표현할까? 무한대까지지. 그리고 이건 마이너스 무한대까지지.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세요. 무한은 닫힐 수가 있다 없다. 이걸 닫혔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한다고? 닫혔다. 이거는 닫힌 구간. 이거는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자, 무한대는 닫힐 수가 있나 없나? 없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할 때 이런 실수 전체를 영역으로 할 때는 마이너스 무한, 열림으로 표시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 플러스로 안 써도 돼. 그냥 이렇게 무한으로 써도 됩니다. 이렇게 열린 구간으로 표현하시는 게 실수 전체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괜찮지? 열린 구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32번에 3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32번에 3번. 32번에 3번입니다. 정의역을 표현해 보세요. 자, 선생님 칠판 한번 잠깐 보실래요? 이거를 정의역을 표현하는 건 아주 간단해요. 이거를 그림을 그리라는 게 아니라 그냥 정의역만 이야기하라는 거지. 분모는 뭐가 될 수가 없다? 그치, 0이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면 x가 뭐가 되면 안 되는 거냐? 마이너스 2가 되면 안 되는 거지. 괜찮아?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괜찮다가 어디까지만 가능하다? 마이너스 2에서는 뭔가를 정의하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쭉 가는 거야. 괜찮지? 그럼 이걸 표현하는 건 어떻게 하냐면 간단히 열린 구간 마이너스 무한에서부터 어디까지만? 마이너스 2까지만 열리세요. 닫히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에서부터 어디까지? 오케이, 무한까지. 이렇게 해서 이거에 대한 합집합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이건 그냥 이렇게 컴마라고 나타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이 두 영역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 사이의 영역을 컴마라고 나타내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해 갔죠? 그냥 컴마라고 나타내시면 돼요. 아주 잘했어. 그 다음에 뭐 연속인 구간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바로, 칠판 봐봐. 이게 바로 연속인 구간을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한 거야. 알겠지? 불연속인 구간 딱 띄워놓고. 이해 갔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33번도 다 똑같은 내용이고 이제 34번으로 넘어갈게요. 34번. 자, 34번으로 넘어갈게요. 34번의 예제 문제를 잠깐 볼까? 예제 문제. 예제 문제 보세요. 예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34번의 예제입니다. 문제 잘 읽어야 돼. 양수라고 했는지, 음수라고 했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하나하나 다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x는 예. 끝. 자, 이제 풀어볼게. 자, 얘 한번 보세요. 얘가 무슨 값이 되도록 하고 싶다? 연속이 되고 싶다고 했지. 이 함수가 연속이 되고 싶다 그랬지. 맞아? 연속이 돼야 됩니다. 의진아 불러봐. 연속이 되려면 뭐하고 뭐가 같은다고? 어? 극한하고? 말해. 극한하고. 끝까지 말을 해야지. 안 들려. 들리겠냐? 안 들리겠냐? 말해봐. 난 네가 안 볼 때마다 시킬 거야. 알겠지? 극하나 뭐가 언제가 연속이라고 했어? 오케이. 그것이 둘이 같을 때 잘했어. 연속은 그 순간에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으면 연속이 되는 거야. 괜찮지? 그러면 우선 얘 극한값을 먼저 구하러 가야겠지. 그럼 얘가 지금 극한이 존재한다는 거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자, 칠판 보세요. 리미트 x가 지금 구간이 1이니까 1에서부터 생각해 볼게. 연습이 잘 되셔야 됩니다. 얘가 지금 극한이 존재한다는 거지. 맞아? 그러면 x에다 1을 집어넣을 때 분모가 뭐가 나와? 0. 그러면 당연히 여기다가 1을 집어넣을 때 여기도 무엇이 나와야 될까? 기억하시죠? 특정 숫자를 향했을 때 0분의 0꼴이 돼야만이 극한이 존재한다는 거 기억하십니까? 그럼 갑니다.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1제곱 플러스 1 플러스 a는 0이 돼야 돼. 그럼 a는 몇이 돼야 돼? 마이너스 2가 되면 알 수가 있겠지? 이해되시죠? 그럼 다시 정리할게.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다시 집어넣을게. 그럼 다시 x 마이너스 1에다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그럼 이거 인수분해가 되겠지? 뭐뭐가 되는 거지?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맞겠지? 그럼 이렇게 삭제되는 거니까 이건 x 플러스 2가 되겠지? 맞아? 여기다가 몇을 집어넣는 거야? 1을 집어넣어. 그러면 여기다가 1을 집어넣게 되면은 여기가 어차피 여기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1을 집어넣게 되면 몇이 나와? 여기는 극한값이 3이 나오는 거지. 그럼 다시 위로 올려서 우리가 개념을 딱 배웠지. 극한값과 함수값은 같아야 돼. 맞지? 그러면 이 순간에 함수값은 몇이 돼야 돼? 3이 돼야 돼.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고 B는 몇이 된다? 3이 된다. 이렇게 됐을 때 둘은 연속 함수가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이해 갔어? 이거 하면 돼야 가는 거야. 이해 갔지? 이걸 빠르게 정리하고 하면 이걸 돼야 가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오케이. 밑에 문제 풀어보세요. 시죠. 34번 풀어보세요. 우진아, 선생님 수업은 굉장히 빨라. 한 문제 풀고 바로바로 풀고 한 문제 풀고 바로바로 근데 바로바로 못 들으면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테스트를 봤는데 테스트에서 만약에 또 성적이 일반 성적이 안 나온다. 무조건 다시 하는 걸로 강조하고 다시 나면서 처음부터 다시 푸는 걸로. 오케이? 구했습니까? 정답은 3이 나오셔야 됩니다. 3. 34번에 1번은 3이 나왔었어야 돼. 괜찮죠? 넘기세요.
자, 이번에는 36번의 예제 문제를 보시면 대단한 질문은 아니니까 그냥 바로 설명할게. 자,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시면. 자, 36번을 보시면, 자, 36번의 예제 문제입니다. 예제 문제에서 보시면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x 플러스 1 fx가 x의 제곱에 플러스 5x 플러스 4가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봐봐. f의 마이너스 1의 값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괜찮아? 근데 여기서 포인트 선생님이 안 읽은 문제가 있는데 바로 무엇을 읽어서 써야 될까?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말을 빼먹었어. 뭘까? 문제에 나와 있어. 문제를 안 읽으면 큰일 납니다. 문제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 말이었을까? 이렇게 하면 절대 문제 못 풉니다. 이렇게만 문제 나오면 이 문제는 틀린 문제가 돼. 어떤 말이 더 주어가 됐었어? 봐봐봐. 제일 중요한 말. 띡도 무슨 말? 무슨 말일 것 같아? 지원이. 연속. 좋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인 함수. 잠깐.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야. 다 필요 없고 중요한 건 얘가 언제나 연속 함수라는 거. 이해됐습니까? 연속 함수니까 다시 돌아오면 극한과 함수는 언제나 같아야 돼. 극한값과 함수값은 언제나 같아야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괜찮지?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면 결국은 얘를 이렇게 넘기더라도 여기가 분모가 x 플러스 1이 되잖아. 맞지? 그래도 전혀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게 해도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때 함수값하고 똑같은 데니까 여기에서 인수분해를 없애주라는 얘기야. 4, 1을 해가지고 없애고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맞지? 그 이야기의 연속이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내용입니다. 잘 보세요. 어떤 내용이냐면 7번 봐봐. fx가 연속함수고 gx가 만약에 연속함수야. 이게 둘 다 연속함수라고 칩시다. 괜찮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법칙이 성립이 되는 거냐면 둘의 연속함수는 둘이 더해도 연속함수고 둘이 빼도 연속함수고. 됐어요? 둘이 곱해도 연속함수입니다. 괜찮아? 다만 이 경우가 있어. 이 경우가 좀 특이한데 gx분의 x, 얘도 연속이고 얘도 연속인데 이것도 그럼 연속이겠느냐? 이거는 조금 얘기가 달라져. 이건 왜 얘기가 다르냐면 얘가 뭐가 아닐 경우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얘가 모든 실수에서 만약에 0보다 0이 아니라면 0이 되는 구간이 없다면 이거는 연속함수가 되지만 만약에 gx를 따로 봤을 때는 상관없지만 연속함수가 상관없지만 얘가 분모로 갔을 땐 얘가 0이 되는 순간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이때만 없다면 얘도 연속함수가 가능하다. 이 규칙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다시 38번 예제 문제 아닙니다. 38번 보세요. 첫 번째 함수가 지금 2x의 제곱 마이너스 3x지 맞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gx는 x제곱 플러스 2입니다. 둘 다 연속함수가 맞겠지? 자, 둘을 더해도 무슨 함수가 된다고? 연속함수. 근데 연속함수의 구간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답 뭐라고 적어야 돼요? 마이너스 무한에서부터 무한 이렇게 적으세요. 마이너스 무한에서부터 무한. 두 번째는 둘을 곱하고 뭐하든 상관없다 그랬지? 이것도 연속함수니까 또 뭐라고 적어야 돼? 마이너스 무한에서부터 무한. 다 적으세요. 마이너스 무한에서부터 무한입니다. 다음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하단 말이야. 네 번째가 지금 gx분의 fx죠. 괜찮아? 4번에 보니까 얘가 gx분의 fx인데 자 fx는 필요 없어. gx만 나오게. gx가 지금 x제곱 플러스 2고 이렇게 fx가 있단 말이지. 괜찮아?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가 뭐냐면 얘가 어떻게 생겼어? 문제 한번 봐봐. 얘가 지금 이렇게 생긴 거 맞겠지? x에다 모든 숫자를 집어넣어도 0이 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것도 연속이 맞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것도 연속이 맞아요. 왜냐면 분모가 0이 되는 구간이 없으니까. 이해돼 안 돼? 이해 갔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적으면 돼? 마이너스 무한에서부터 무한까지가 연속 구간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아주 심플하게 여러분들이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시 40번으로 넘어갈게요. 40번. 40번은 그냥 뭐 대단한 내용 아니니까 그냥 바로 풀고 넘어갈게요. 40번에 대한 내용은 40번의 예제 문제를 볼게. 40번의 예제 문제는 0에서부터 3에 지금 이렇게 닫힌 구간이 있는 거니까 다시 한번 이 구간을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이 구간에서 최대와 최소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런 걸 왜 냈는지 모르겠네요. x제곱 마이너스 2x.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보시면 x로 묶어주면은 x 마이너스 2가 되겠으니까 0하고 2가 되겠고 얘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겠지. 근데 얘가 지금 구간이 지금 0에서부터 3까지 이렇게 3까지. 그러면 다시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면은 얘가 이렇게 여기까지만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지. 이해가 돼? 그럼 최소값은 언제만 가능하다? 0에서 2니까 여기 가운데가 1이 되겠지. 1일 때가 최소값이 되겠고 최대값은 바로 여기 3일 때가 최대값이 되겠지. 그럼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몇 나와? 마이너스 1. 그럼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여기다가 몇을 집어넣어? 3을 집어넣으세요. 3 집어넣으면 몇 나오냐? 3. 여기 3이 되겠다. 최대값은 3이 되겠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다. 이거 말을 지금 하고 싶었던 거야. 이해됐습니까? 너무 쉽죠? 최대 최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넘길게요. 자, 사이값 정리를 다시 또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사이값 정리 26페이지에 41번입니다. 이게 뭐 대단한 이야기는 아닌데. 자, 선생님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사이값 정리가 뭔지. 다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게. fx가 뭔지 모르겠으나 fx를 그냥 얘가 원하는 대로 적어볼게. 41번의 예제 문제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잘 보세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어? 자, 이렇게 보시면 이게 지금 몇 차 함수야? 3차 함수. 여러분들 3차 함수 그릴지 모르잖아. 근데 못 그려도 상관없어. 중요한 건 어찌됐건 이거는 다항함수가 맞지. 다항함수는 연속함수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다항함수는 연속함수다. 뭐라고? 다항함수는 연속함수다. 괜찮지? 다항함수는 연속함수다. 근데 여기서 봐봐. 여기다 0을 집어넣을게. 0을 집어넣으면 대충 몇 나오니? 0, 0 집어넣으면 몇 나와? 마이너스 여기가 지금 있어. 그 다음에 3을 집어넣으면 몇 나오니? 27에다가 3이 6, 7 빼면 27에다 6 빼면 아니 몇이야? 6, 7 빼면 몇이냐? 20. 그러면은 3,20이 되는 거 맞겠니? 맞아? 그럼 얘가 연속함수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연속함수라 되면. 그럼 얘가 몇 차 함수인지는 뭐 중요하지 않고 얘가 연속함수니까 반드시 얘네 둘은 어떻게 돼야 돼? 연결이 돼야겠지. 봐봐. 이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겠지. 또는 이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겠지. 뭐 지 멋대로 연결이 될 수도 있겠지. 어찌됐건 연결이 돼야 돼. 그래야만이 연속함수니까 맞지? 그런데 얘가 지금 여기가 x축이면 여기가 실근이잖아. 그래 안 그래? 실근. 그래 안 그래? 그치? 이럴 때는 실근이 몇 개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3개. 근데 이렇게 그냥 한 번에 지냈을 때 몇 개 있다는 거야? 하나.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얘가 연속함수라면 봐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존재한다. 이게 바로 사이값의 정리라는 뜻입니다. 이해 갔죠?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 이걸 되게 어렵게 생각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해 갔지? 어차피 연결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야. 이해 갔지? 근데 다시 한번 그려볼게.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0,1 정도 됐고 3,20 정도가 됐어. 이때는 실근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연속함수라면. 없습니다. 왜냐면 얘가 이렇게 지날 수도 있지만 얘가 이렇게 지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으면 수학에서는 없다라고 말하는 거야. 수학에서는. 이해됐습니까? 수학에서는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얘가 음수로 간다면 적어도 하나는 무조건 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야. 이게 바로 사이값의 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셨지? 그래서 그냥 이거 41번은 다 그림만 다 그리시면 됩니다. 그림만. 점점 찍어놓고 그냥 이런 식으로 그림만 그려놓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점점 찍어놓고 그려놓고 사이값의 정리가 해당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하셔도 괜찮습니다. 위에 거 그냥 대충 이해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지? 중요한 건 사이값의 정리가 되려면 포인트가 뭐다고? 하나는 하나의 근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음수. 하나의 근은 양수. 그것이 연결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Understand? 여기요. 자, 30쪽에 보시면 미분계수, 미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분. 자, 드디어 여러분한테 이제 미분이란 이야기를 하는데, 미분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미분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되게 중요한 거죠. 왜냐면, 이 미분 하나 때문에 모든 물리학이 싹 다 바뀌어 버렸거든. 알겠지?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을 의미하는 거냐면, 칠판 한번 봐봐. 자, 두 가지의 갈래길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갈래길이 있어. 하나는 직선으로 된 갈래길, 하나는 곡선으로 된 갈래길이 있어. 여기에 쇠구슬을 넣어놓고 슝 떨어뜨릴 거야. 직관적으로 봤을 때 누가 더 짧지? 직선이 더 짧지. 그러면 길이는 누가 더 길지 지금? 곡선이 더 길지. 근데 누가 더 빨리 도착했을까? 이거야. 이해가니? 그럼 직관적으로 봤을 때도 가장 짧은 선을 이야기하는 직선이 더 빨리 도착할 거라 생각하지만 이해가 돼? 막상 쇠구슬을 달렸을 때는 누가 도착했을까? 곡선이 더 빠르게 도착합니다. 이거에 대한 물리학자들은 굉장히 의구심을 가졌겠지. 뭐지? 우리가 생각하는 건 가장 짧은 거에 있었을 때가 가장 똑같은 시작점이라면 당연히 더 빨리 도착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야. 그걸 바로 우리가 물리에서 말하는 가속력과 그때 여러 가지의 어떤 물리적인 법칙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수학에서는 딱 뽑아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미분입니다. 그럼 미분하고 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배운 친구도 있었지만 어설프게 배우는 선행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미분의 큰 의미를 봐야 돼. 알겠지? 간다. 미분이란 이것만 기억해.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미분이란 그 순간의 기울기를 말하는 것이다. 뭐라고 한다? 그 순간의 기울기.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기울기 어떻게 구하죠? 기울기란 불러봐. 기울기는 네. 불러 빨리. 오케이. x 값의 증가량이야. 증가량 분의 무슨 값? y 값의 증가량에 대한 비율을 보통 우리가 기울기라고 부릅니다. 맞아? 그럼 여기서 보시면 얘가 지금 기울기는 봐봐. 이때 이렇게 해가지고 x 값의 증가량, y 값의 증가량의 기울기를 이 기울기를 만약 마이너스 1이라고 칩시다. 한 칸 한 칸. 괜찮지? 이해가 돼? 그러면 얘는 잘 보세요. 이걸 계속해서 줄여볼까? 이렇게 줄여볼까? 이해가? 줄이다 보면은 하나의 뭐가 될까? 점이 됐지. 하나의 점이 되겠지. 이해가 돼? 하지만 이 점도 우리가 굉장히 확대를 해보면 이 점인 순간도 이런 느낌의 선이 그려져 있다는 얘기야. 이해 갔지? 이게 바로 그 순간의 기울기 또는 그 순간의 기울기를 구한다. 그 순간에 미분을 해서 그 순간을 구한다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해 갔지? 그러면 이걸 다시 해석해보면 무슨 뜻이냐면 여기 이 점들 보이십니까? 이 점들이 다 각각 이렇게 기울기가 있겠지. 근데 기울기가 언제나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맞아? 근데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는 기울기가 항상 변해 안 변해? 변하지. 여기서는 더 기울어졌으니까 이건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여기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줄어들겠지. 이해됐지? 그러다 보니까 얘가 더 길이가 길지만 이 기울기를 싹 다 더한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니까 기울기가 곧 속도를 좌우하기도 하는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야.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미분이 생겼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해됐니? 끝?
이해가죠? 그래서 미분은 바로 뭐다? 그 순간의 기울기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 순간의 기울기를 구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한번 구하는지에 대한 예측을 한번 해볼까? 갑니다. 어떤 게 할 거냐면 다 필요 없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의미가 없어. 이렇게 이거 한번 해볼게. 오늘 내용을 굉장히 잘 배우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우리가 기울기를 한번 구할 건데 괜찮아? 이것을 보통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렇게 그려서 이게 이 빨간색을 보시면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건데 괜찮지? 이걸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평균 변화율이라고 해요. 평균 변화율. 뭐 대단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대충 어느 정도의 기울기를 갖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자, 기울기는 다시 또 얘기하지만 무슨 값의 증가량분에 무슨 값의 증가량이야? x값의 증가량분에 y값의 증가량이야. 그럼 다시 보시면 여기까지가 바로 x값의 증가량이지. 맞아?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예전에 중학교 때는 x값의 증가량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좀 더 고급스럽게 세모 x 또는 우리 이거를 델타 x라고 부릅니다. 세모 x라고 불러도 상관은 없어. 어찌됐건 증가량이라는 거야. 괜찮아? 표현을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이해갔지? 그러면 당연히 y 값의 증가량은 뭐라고 부를까? 오케이. 델타 y라고 부르거나 또는 세모 y 상관없습니다. 괜찮지? 그러면 이 평균 변화율은 뭐가 될까? 간단합니다. 세모 x분의 세모 y를 구하는 것이 평균 변화율이야. 괜찮습니까? 그럼 다시 이걸 표현하면 b에서부터 a를 뺀 게 얘지. 그러니까 여기다 정할게. b-a분의. 괜찮아? 그럼 다시 여기서 여기를 빼야겠지. 그래야 이 길이가 나오겠지. 그럼 여기는 함수값이 뭐라고 적혀 있어? 오케이, 좋아요. fb-fa가 되겠죠. 자, 이게 바로 평균 변화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쉽죠? 이해가 돼? 그럼 잠깐만 보세요. 끝났어. 잠깐만.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선생님이 만약에 보세요. 이걸 똑같은 내용인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기를 그냥 b-a라고 하지 않고 그냥 요렇게 정리할게. 증가량 그냥 x. 증가량 x라고 그냥 이렇게 정할게. 괜찮지? 원래 b-a라고 적어야 되는데 그냥 증가량 x라고 정할게. 그러면 이 길이가 지금 증가량 x라는 거야. 길이가 그냥 증가량 x라는 거야. 괜찮지?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 뭐냐면 그러면 봐봐. 이때 함수값은 뭐라고 하면 되겠냐? 이때 함수값.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때 함수값. 이게 증가량이 x야. 여기 좀 바꿔치기 하긴 해야 되는데 좀 더 편하게 해줄게. 다시 써볼게. 그냥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주면 좀 편해지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 그냥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똑같은 거야. 지금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정리했을 때 여기만큼을 이렇게 할게. 여기를 a라고 할까? 이렇게 하지 말고 아니 이걸로 하자. 그냥 이걸로 하자. 이게 맞다. 자, 봐봐. 이 b라고 표현하지 말고 b가 아니라 이번엔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를 어떻게 표현하면 돼? 이게 지금 길이야, 길이. 그럼 어떻게 표현하면 돼? 이거는 a 플러스 증감 x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증감 x 괜찮지? a 플러스 증감 x로. 그러면 당연히 여기 값은 뭐라고 표현하면 돼? 그렇지. a 플러스 증감 x가 되는 거겠지. 괜찮지? 어렵지 않죠?
그러면 다시 여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f에 a 플러스 증감 x에다가 빼기 fa를 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이 내용과 이 내용은 정확하게 다 똑같은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괜찮아? 이 내용과 이 내용은 그냥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야. 여기서 여기를 빼느냐 아니면 여기 그냥 증감 x를 그냥 하나의 길이로 보겠느냐. 이해되셨죠?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리미트를 만약에 극한값을 하고 이 증감 x를 끝없이 0으로 보낸다고 생각해봐. 끝없이 0으로 보낸다. 그러면 제발 보세요. 이 증감 x가 작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 삼각형이 이렇게 작아지고 또 이렇게 작아지고 또 이렇게 작아지다가 계속 작아지다 보면 어느 순간으로 모인다? 0으로 모이게 되지. 그러니까 한없이 얘가 0으로 모이게 되면 이것이 바로 하나의 점이 되는 거고, 이해되셨습니까? 하나의 점이 되는 거고, 바로 그 순간의 기울기를 구하는 것이 바로 미분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미분을 구하는, 미분 계수를 구하는 하나의 공식이 되겠다 그 말입니다. 이해 갔죠? 다시 여기까지는 아주 심플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는 그냥 기울기 싸움이야. 그런데 여기다가 리미트를 붙여버리는 순간 그게 점으로 향하게 된다 그 뜻입니다. 이해됐어? 이해되셨습니까? 그랬을 때 어떤 숫자가 나올 텐데 그 숫자가 바로 그 순간의 점의 기울기가 되겠고 그걸 바로 우리를 미분계수라고 부르겠다. 이해 가십니까? 괜찮죠? 자, 이제 갑니다. 그럼 이제 계산만 한번 해볼게. 32페이지로 갑니다. 32페이지. 자, 천천히 32페이지. 32페이지에서 예제 문제, 3번의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지원이 이렇게 배웠어? 배웠어? 이런 식으로 배웠어? 어? 그냥 뭐 그냥 미분하면 뭐 이런 식으로 배웠지 않아? 그렇지. 공식만 배웠지. 어떤 이유에 의해서 뭐가 흘러가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지. 굉장히 중요한 거야. 미분을 하는 거는 아무짝에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 하는지가 중요한 거야. 왜 하는 건지. 알겠지? 왜 하는 건지가 제일 중요한 거야. 실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x는 2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시오 라고 물어봤어. x는 2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시오 라고 물어봤어. 괜찮아?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고 보면 이게 무슨 뜻이야? x가 2인 순간에 기울기를 구하라는 거야. 맞아? 그럼 우리는 이것도 이 말 쓰는 것도 너무 귀찮아 안 귀찮아? 의진이 귀찮잖아. 귀찮은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 귀찮은 거 제일 싫어하잖아. 그치? 아주 수학은 너랑 딱 맞아. 귀찮은 건 싹 뭐 해버리지 우리가? 기호를 만들어버려.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아. 그치? 그래서 이만큼의 이야기. x가 2인 순간에 그때 기울기를 구하라. 그때 미분계수를 구하라. 자, 이렇게 합니다. f 짝대기를 하나 그려. 이거를 우리 앞으로는 프라임이라고 할 거야. 알겠지? f 프라임 2. 이것이 바로 그 순간, 2인 순간의 기울기를 구하라는 거야. 괜찮아? 괜찮아? 그럼 갑시다. 간다. 이제 같이 외워볼게. 리미트. 증감 x가 어디로 향할 때? 0으로 향할 때. 분모 증감 x 분의 f의 증감 x 플러스 2가 돼야 되고 마이너스 f 2가 돼야 돼. 그래야 2로 한없이 2로 향하게 되면 x가 증감 x가 0으로 향하니까 한없이 2로 가면서 얘가 없어지면서 그 점이 되는 거지. 이해가죠? 그래서 f'이라는 것은 결국엔 이 뜻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아? 굿? 좋아. 그럼 한번 해봅시다.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f에다가 이걸 집어넣으라는 거지. 집어넣게 그대로 쭉. 얘 집어넣읍시다. 4에다가 증감 x 플러스 2 플러스 1 빼기 2 집어넣으면 몇 나오냐? 9 나오냐? 맞아? 다시 그러면
428에다가 9니까 몇이 나오니? 0 나오지. 그러면 증감 x분의 증감 x분이니까 확대시키니까 몇 나와? 1이 나오는 거 맞냐? 아니다. 4가 나오는 거 맞겠지. 맞지? 여기 4x니까 맞지? 그러면 정답은 4가 되는 거고 바로 이 순간의 미분계수가 몇이 나온다? 4가 나온다는 거고. 이해 가셨습니까? 그리고 다시 원학대로 보면 얘가 지금 fx가 4x 플러스 1이니까 4x 플러스 1은 이렇게 생긴 거 맞겠지? 언제나 기울기가 언제나 몇이다? 기울기가 4인 건 맞는 말이야. 이해 가셨습니까? 오케이. 여러분들 지금부터 3-1번, 2번, 3번, 4번 쭉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 다음에 4번은 이제는 증감x도 귀찮으니까 이거를 그냥 h로 바꿀 겁니다. 이렇게 h로. 얘를 다 h로 바꾼 거밖에 없어. 알겠지? 그럼 여기가 h가 되겠지. 이해 가셨지? 지금부터 시작. 지금은 32쪽, 3쪽을 다 풉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2쪽, 3쪽을 다 풉니다. 시작. 하나하나 다 집어넣으셔서 푸셔야 됩니다. 의진이 풀 수 있겠지? 이렇게 생겼을 때가 있단 말이지. 이번엔 h라고 할게. 증감 x라고 안 하고. 괜찮지? h가 0으로 가는데 자, 분모도 h가 맞습니다. 그런데 요게 좀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지금 여러분 잘 보세요. 어색한 게 뭐지? 어색한 거. 뭐 때문에 안 풀리는 거지? 어떤 것 때문에? EH 때문에 안 풀리는 거지. EH가 되게 어색하지. 맞지? 원래 EH가 있으면 안 되지. 맞지? 그러면 잘 생각해보면 돼요. 이 EH가 다시 말하면 A에서 EH만큼 간 거잖아. 그럼 그것이 바로 증감이지. 그러면 지금 얘가 지금 어색한 거는 얘 때문에 그런 거지. 맞지? 그럼 얘를 강제적으로 맞춰주면 되는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몇을 곱해주면 된다, 관계로? 2를 곱해주고 내가 함부로 곱해주면 안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2분의 1을 곱해주시면 얘는 F 프라임 A가 나오면서 2분의 1 얘를 구하라는 거나 마찬가지란 이야기야. 이해가 됐어? 결론. 언제나 여기와 여기가 맞아야 됩니다. 이해 갔어? 이해 갔어? 여기와 여기가 맞으셔야 됩니다. 이해 갔어요? 아 미안하다. 여기를 2를 곱해야겠구나. 미안. 여기를 2를 곱해야겠다. 여기는 2를 곱해야 되고 여기도 2를 곱해야 됩니다. 이해 가셨죠? 이렇게 곱해서 으아 이거 안 돼. 아이. 틀리면은 여러분들 답지를 보셔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익숙해지면 되는 거니까. 혹시 안 풀리는 거 하나쯤 있을까? 있니? 있어? 괜찮아? 괜찮아? 풀려? 자, 그럼 스탑하시고 자, 이제 34쪽을 넘어가시면 이제 의미 없습니다. 이것도 의미 없고요. 다 필요 없고 자, 이것도 지금 안 할 겁니다. 지금은 풀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 34, 5쪽은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선 풀지 마시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칠판 35페이지를 보시면 자, 이것만 기억하시다. 35페이지에 보세요. 35페이지 보셨습니까?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이란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미분이 가능하냐, 미분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 두 가지는 진짜 중요해. 기하학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봐봐. 제발 보세요. 어떻게 생기든 이런 식으로 이 순간의 기울기, 이 순간의 기울기는 이걸 확대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 아무리 곡선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곡선도 뭐가 이루어진 거다? 점을 합친 게 곡선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곡선도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어. 그 순간은. 맞지? 근데 문제가 바로 뭐냐면 바로 이 순간이야. 잘 봐봐.
이런 순간, 이런 순간. 딱 꺾여져 올라간 순간이 좀 까다롭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꺾여져 올라간 순간이 이 점을 확대를 해보면, 얘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이해 갔지? 그러면 왼쪽에서 올 때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왼쪽에서 올 때는 미분 계수가 마이너스인데, 플러스인데, 오른쪽에서 왔을 때는 마이너스가 되므로, 다시 말하면 좌우에 대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미분 계수가 달라지겠지. 그래서 이 순간에는 우리가 뭘 구할 수가 없다? 미분을 할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이해하셨습니까? 또는 이런 경우 말고도 약간만 꺾여도 마찬가지야. 약간만 꺾여도 안 됩니다. 또는 약간만 곡선이어도 안 돼요. 알겠지? 절대로 그럴 순간에는 미분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그래서 두 개의 함수가 딱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함수가 이런 식으로 오다가 또 한쪽의 함수가 이런 식이 딱 붙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봤을 때는 좀 이렇게 완만하게 된 것 같잖아. 그래도 미분이 되지 않습니다. 거의 미분이 되지 않아. 이해됐죠? 그래서 미분이 되는 경우가 이렇게 꺾인 점이나 이런 것들은 다 미분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35쪽에 10번을 보시면 35페이지 10번을 보시면 fx가 절대값 x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얘가 이렇게 0에서 이렇게 꺾어 들어간단 말이죠. 맞아? 이 순간에 지금 다시 말하면 왜 미분이 가능하지 않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얘가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이쪽에서 올 때랑 이쪽에서 올 때랑이 지금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셨죠? 그래서 꺾인 거는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미분이 가능하려면 첫 번째 함수는 연속인 함수여야만이 미분이 가능하다. 그것만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할게. 자, 결론. 모든 실수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말 딱 한마디가 나왔을 때 머릿속에서 뭘 떠올려야 되냐면, 얘는 무슨 함수다, 우선은. 연속 함수구나. 그 다음에 뭐가 없다. 꺾인 부분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를 잘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지. 이해 갔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넘기세요. 선생님이 왜 여기를 넘기라고 했냐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긴 지금 쭉 넘기시면 38페이지를 넘기세요. 38페이지 15번입니다. 15번. 15번입니다. 이렇게 생겼네. 괜찮지? 여기서도 이렇게 점이 뚫려 있네. 자, 이 함수를 한번 볼까요? 이 함수에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점의 개수를 세세요 라고 물어봤어. 맞지? 그것만 하나만 할게. 몇 개가 될까? 여기 하나가 있다. 맞지? 그 다음에 여기 꺾였으니까 여기도 안 돼. 여기도 안 되고 이 순간에도 안 되지 지금. 이해가지? 총 그래서 4개가 미분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해가셨습니까? 몇 번이냐면 38번에 2번 적으세요. 38번에 2번 미분 가능하지 않은 개수는 4개이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 괜찮죠? 왜 선생님이 넘기라 그랬냐면 41페이지를 한번 넘겨보세요. 41페이지. 자, 우리가 도함수의 정의를 우리가 기억하시나 모르겠죠. 아까 도함수의 정의는 칠판 이거였단 말이지. 같이 외워볼까?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h 플러스 예를 들어서 a 마이너스 fa를 우리는 f 프라임 a라고 하겠다. 이게 미분 공식이었습니다. 괜찮지? 근데 이거보다 이제는 훨씬 더 쉬운 미분을 하는 방법을 더 배웁니다. 괜찮지? 어떤 거냐면 한번 해볼게 선생님이. 어떤 거냐면 이거야. 그냥 너무 쉬워서 이건 초등학교 2학년도 하는 거니까 초등학교 2학년도 너무 심했다. 중학교 1학년 정도는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칠판 보세요. 자, 이걸 구하시오라고 할 때는 방금 여러분들이 했던 것처럼 여기다가 다 이렇게 올려져 가지고 다 하는 거 맞겠지? 그치? 근데 이거를 도함수를 구한다고 했는데 도함수가 뭐냐면 바로 미분이 되는 함수를, 그러니까 미분이 돼서 만들어 놓은 함수를 도함수라고 합니다. 괜찮아? 어떻게 하는 것만 깔끔하게 이야기할게 지금은. 자, 이렇게 합니다. 아주 간단해.
여기 2 보이십니까? 2. 그치? 이 2의 개수를 그대로 내려. 그대로 내려. 그리고 하나를 빼줍니다. 괜찮아? 하나를 빼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x의 0제곱이 곱해져 있다고 생각하면 돼. x의 0제곱. 그러면 0은 앞으로 꺼내서 곱해주면 얘는 0이 되겠지? 이해되지? 그럼 얘는 어차피 숫자는 날아간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2는 내려가니까 도함수는 2x 그 다음에 2에다가 빼기 2를 해. 그럼 여기가 1제곱.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기서 적을게. f'x는 2x. 이게 바로 도함수가 되겠습니다. 무슨 함수? 도함수.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갖고 있으면 자 f3일 때 지금 그때 순간의 기울기를 구하라는 거지. 여기다가 뭐만 집어넣으면 돼? 3을 집어넣게 되면 6 바로 구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몇 번만 더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것도 한번 도함수 구하러 갑시다. 의진아, 도함수만 구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구했던 이 부분이 너무나 쉽게 풀립니다. 알겠지?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바로 풀립니다. 한번 해볼게. 도함수를 구한다. 어떻게 한다고? 얘를 어떻게 한다고? 내려. 그리고 곱합니다. 그러면 3, 3은 9가 되겠죠? 9, x. 몇 제곱이 될까? 여기다가. 하나를 빼야 돼. 하나를 빼. 몇 제곱이야? 2제곱. 플러스. 얘 내리면서 내리면 몇이야? 4x가 되겠죠? 자, 여기는 숫자는 다 뭐가 된다? 그냥 0이 된다. 왜냐면 여기는 x의 0제곱이 있으니까 0이 곱해진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얘가 도함수가 되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너무 쉬워졌죠? 이해하셨습니까? 이거를 바로 미분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미분법. 알겠지? 도함수의 미분법이라고 합니다. 이해 갔습니까? 아주 쉽습니다. 그럼 다시 할게. 24번에 1번 한번, 24번에 1번, 봐봐. 24번에 1번. 24번에 1번, xx는 3인가? 맞지? 얘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얘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0이 되지, 그지? 언제나 0이니까 그냥 얘는 도함수는 0입니다. fx 프라임 x는 0 적으세요. 시작 지금부터 쭉 푸세요. 함수를 미분하여라. 쭉 미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숙제는 43페이지 29번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29번까지만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29번까지만 풀어오시면 됩니다. 수요일에 다시 봅시다. 알겠지? 꼭 풀어와야 됩니다. 이해가지? 오케이. 정리할게.